제163화 대장군 사마사 제1장. 하지만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강유는 위군이 몰려있는 철롱산을 단단히 포위한 채 장수들에게 말했다. 지난날 생상께서는 상방곡에 주둔하시면서도 끝내 사마이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아들 사마소는 반드시 내 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오. 강유는 위군이 식수가 없어 손들고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이다. 한편 곽해는 사마소가 철롱산 위에 포위당한 것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가려 했다. 그러자 진태가 말렸다. 강유는 강족 군사와 합류하여 남한 땅부터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족 군사가 도착하였는데 지금 장군께서 군사를 거두어 철롱산에 갇힌 군사를 구하러 가시면 강족 군사는 그 틈을 타서 우리 배후를 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사람을 보내 강족 군사에게 거짓 항복을 하여 적의 내부를 혼란케 하십시오. 저들 강족 군사를 물러나게 한 뒤라야 비로소 철롱산의 포위망도 풀 수 있습니다. 곽해는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진태에게 군사 5천을 이끌고 강조광이 있는 군영으로 가게 했다. 진태가 갑옷을 풀고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강조광에게 절을 올리고 아뢰었다. 곽해가 망령되이 스스로를 높이고 늘 저를 죽일 마음을 품은 까닭에 투항하러 왔사옵니다. 곽해 군중의 내막을 제가 모두 알고 있사오니 오늘 밤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군영을 습격하러 가면 성공할 수 있나이다. 군사가 위군 군영에 도착하면 안에서 내응이 있을 것이옵니다. 강조광 미당은 크게 기뻐하며 곧 아하소가에게 진태와 함께 위군 군영을 습격하라는 영을 내렸다. 아하소가는 진태에게 항복한 위군을 뒤따르게 하고 먼저 강족 군사를 이끌고 앞장서라는 영을 내렸다. 이들이 위군 군영에 도착한 것은 그날 밤 이경 무렵이었다. 영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앞장선 진태가 말을 타고 먼저 군영 안으로 들어가자 아하소가도 창을 꼬나들고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앞서가던 아하소가가 갑자기 비명소리를 지르더니 말과 함께 함정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와 동시에 후미에 있던 진태의 군사들이 달려들고 왼쪽에서는 곽해의 군사들까지 공격해오니 큰 혼란에 빠진 강족 군사는 서로 밟고 밟히는 가운데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다. 이 북새통에 살아남은 강족 병사들은 모두 항복했고 함정에 빠진 아하소가는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하고 말았다. 곽해와 진태는 대군을 휘몰아 강족 군사의 본영을 급습했다. 이에 강조광 미당은 군막을 급히 나와 말에 오르다가 위군 병사들에게 붙잡혀 곽해 앞으로 끌려왔다. 그를 보자 곽해는 황망히 말에서 내려 그의 결박을 풀어주며 좋은 말로 달랬다. 조정에서는 평소 공이 충의롭다 여기고 있었는데 어찌 촉군을 돕고 있소이까. 미당이 부끄러워하며 죄를 청하자 곽해가 말했다. 공이 선두부대가 되어 철롱산의 포위를 풀고 촉군을 물리친다면 내 황제께 주청을 올려 후한상을 내리도록 하겠소. 미왕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강족 군사를 이끌고 앞장서자 위군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철롱산에 도착한 것은 삼경 무렵이었다. 미당이 먼저 사람을 보내 도착을 알리니 강유가 크게 기뻐하며 그를 청해 안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차렸다. 이때 위군 병사 대다수는 강족 부대에 섞여 촉군 군영 앞까지 와 있었다. 강유는 대군은 모두 군영 밖에 머물라는 영을 내리고 미당만 100여 명을 이끌고 군막 앞으로 들어오게 했다. 강유와 하우페 두 장수가 나가 그들을 맞았다. 다가서는 미당이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위나라 장수가 군사들을 휘몰아 배후에서 달려들었다. 크게 놀란 강유는 황급히 말을 타고 달아났다. 강족 군사와 위군이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촉군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살기 위해 각자 달아났다. 급히 말에 오른 강유는 미처 무기를 소지하지 못했다. 다만 허리춤에 활과 화살통을 매달고 있었으나 서둘러 달아나느라 화살이 모두 땅에 떨어져 화살통이 비어 있었다. 강유가 산속으로 달아나자 곽해는 군사를 이끌고 그를 뒤쫓았다. 강유의 손에 아무 무기도 없는 것을 본 곽해는 창을 꼬나들고 말을 달렸다. 점점 따라붙자 강유는 활시위를 잡아당겼다. 잇따라 10여 차례 활 쏘는 소리가 들리니 곽해는 그때마다 몸을 피했으나 날아오는 화살이 보이지 않자 강유에게 화살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에 창을 말 한 장에 걸어놓고 활을 꺼내 힘껏 시위를 당겼다. 강유는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민첩하게 잡아 자신의 활에다 매겼다. 그리고 곽해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얼굴을 향해 힘껏 쏘았다. 곽해는 시위 소리와 함께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이에 강유가 말머리를 돌려 곽해를 죽이러 가는데 위군이 몰려왔다. 강유는 곽해를 죽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그의 창만 집어들고 달아났다. 그러나 위군은 강유를 추격하는 대신 곽해를 구해 급히 군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머리에 박힌 화살촉을 뽑아냈지만 피가 그치지 않고 흐르는 바람에 곽해는 결국 죽고 말았다. 철롱산에서 내려온 사마소도 군사를 이끌고 강유를 추격하다가 도중에 다시 돌아왔다. 간신히 목숨을 구해 달아나던 강유는 어떤 지점에서 하우페와 합류하게 되었다. 허다한 인마만 잃고 한 방면의 군영도 수습하지 못한 채 한중으로 돌아가야 했다. 비록 패전했다고는 하나 좌장군 곽해를 쏘아 죽이고 선봉장 서지를 쳐 죽여 위군의 위세를 꺾은 공이 그나마 싸움에 진 죄를 상쇄시켜 주었을 뿐이다. 제2장 한편 사마소는 강족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위로하여 그들 나라로 돌려보낸 뒤 군사를 거두어 낙양으로 돌아왔다. 그 후 형 사마사와 함께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니 신하들 가운데 감히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위나라 국주 조방은 사마사가 조정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회를 열고 있는데 사마사가 칼을 차고 들어오니 조방은 서둘러 용상을 내려가서 그를 맞았다. 그러자 사마사가 웃으며 말했다. 어찌 임금께서 신하를 맞는 예법이 있겠나이까. 폐하께서는 마음을 편히 하소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잠시 후 신하들이 여러 일을 아뢰자 사마사는 위나라 국주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모두 혼자 판단하여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조회가 끝나자 거만한 모습으로 퇴청했다. 수레를 타고 대궐을 나가는데 그를 앞뒤로 옹이하는 병사가 줄잡아 수천은 되었다. 이에 반해 위나라 국주 조방이 후궁으로 물러나며 좌우를 둘러보니 그를 따르는 사람은 겨우 3명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바로 태상 하후현, 중서령 이풍, 광록대부 장집 등이었다. 이들 중 장집은 황후의 아버지이니 바로 조방의 장인이었다. 조방은 시종들을 꾸짖어 물리친 다음 그들 3사람과 함께 밀실로 들어가서 대책을 의논했다. 조방은 장인 장집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사마사가 짐을 어린애 보듯 하고 문무백관을 하찮게 여기니 종묘사직이 조만간 그자의 손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게 울자 이풍이 아뢰었다. 폐하께선 염려 마소서. 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폐하의 조서를 받아 사방의 영웅오걸들을 불러 모은 뒤 저 역적을 없애겠나이다. 그러자 하후현도 거들었다. 신의 형 하우페가 총나라에 투항한 것은 사마 형제가 해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옵니다. 지금 이 역적을 제거하면 신의 형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신은 황실의 오랜 친척인데 어찌 저 간사한 역적이 나라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만 있겠나이까. 저도 함께 조서를 받들어 역적을 치겠나이다. 그들의 말을 듣고 조방이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경들의 충성심을 어찌 모르겠소. 다만 힘이 받쳐주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이오. 이 말에 3사람이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아뢰었다. 신들은 맹세코 한마음으로 역적을 토벌하여 폐하의 성은에 보답하겠나이다. 조방은 용과 봉이 수노인 적삼을 뻗더니 손가락 끝을 깨물어 흘러나오는 피로 조서를 쓴 뒤에 장집에게 건네며 부탁했다. 짐의 할아버지 무왕제께서 동승을 주살할 수 있었던 것은 동승이 기밀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오. 허니 경들은 반드시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여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시오. 그 말을 받아 이풍이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어찌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시나이까. 신들은 동승의 무리가 아니오며 사마사 또한 어찌 감히 무왕제에 비하겠나이까. 폐하께서는 두려워 마소서. 3사람은 조방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와 동화문 앞에 이르렀다. 보니 앞에서 사마사가 칼을 차고 오는데 그를 따르는 종자 수백 명이 모두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3사람이 길가로 비켜서자 사마사가 다가와서 물었다. 3분 퇴골이 어찌 이리 늦으시오? 그러자 이풍이 얼른 둘러댔다. 성상께서 책을 읽으시기에 저희 3사람이 시독하느라고 늦었소이다. 시독이란 임금 앞에서 학문을 강의하는 시간과 같은 뜻이다. 무슨 책을 보셨습니까? 하은주 3대의 책이었소. 성상께서는 그 책을 읽으시고 무슨 고사를 물으십니까? 폐하께서 물으신 것은 은나라의 명제상 이윤이 어떻게 은나라를 위하였고 주나라의 명제상인 주공이 어떻게 섭정하였는가 하는 것이었소. 이에 우리 모두 아뢰기를 지금의 사마 대장군이 바로 이윤 주공 같은 분이라고 하였소이다. 이 말에 사마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대들이 어찌 나를 이윤과 주공에 비하였겠소?
속으로는 나를 왕망이나 동탁이라고 손가락질하였겠지. 왕망은 사마사처럼 대사마의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보위를 찬탈했던 전한말기의 정치가이고, 동탁은 삼국의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공포 정치를 행했던 정치가다. 사마사의 지적에 세 사람은 모두 당황해했다. 우리 세 사람 모두 장군 문화인데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였겠소. 그러자 사마사가 격노했다. 너희들은 입으로 아첨하는 놈들이로구나. 방금 황제와 밀실에서 통곡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런 일은 없었소이다. 없다고. 눈물을 흘려 아직도 눈들이 벌건데 어디서 잡았대느냐. 사마사의 호통에 하후연은 거사가 누설된 것을 알고 오히려 사마사를 소리 높이 꾸짖었다. 우리가 온 것은 내 놈이 장차 보위를 찬탈하려고 황제를 협박하는 것이 통탄스러웠기 때문이니라. 이 말을 들은 사마사는 좌우무사들에게 호통을 쳤다. 저놈을 잡아라. 그러자 하후연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마사를 주먹으로 때리려 했지만 도리어 무사들에게 사로잡혔다. 사마사는 장수들을 시켜 세 사람을 뒤지게 했다. 그러자 장집의 몸에서 용과 봉이 그려진 적삼이 나왔는데 거기에 혈서가 쓰여져 있었다. 좌우 부하들이 바친 혈서는 바로 황제의 비밀 조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마사 형제가 대권을 함께 틀어쥐고 찬역을 도모하려 하니 지금까지 내린 조서는 모두 짐의 뜻이 아니었도다. 각부의 관군과 장수들은 함께 충의를 받들어 역적을 쳐 없애고 사직을 바로잡으라. 공을 이루는 날에는 벼슬과 상을 크게 내리리라. 조서를 읽은 사마사는 불같이 화를 냈다. 알고 보니 내 놈들은 우리 형제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구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는 세 사람을 저작거리로 끌고 가 허리를 베고 삼족을 멸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자 세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동쪽 저작거리에 도착했을 때는 무사들에게 얻어맞아 이빨이 부러지는 바람에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세 사람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욕설을 퍼부었다. 정사를 지필한 진수는 이들 가운데 하후연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하후연은 엄격하고 도량이 있어 세간에 그 이름이 알려졌고 조상과 조정 안팎으로 깊숙이 엮여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렸으나 일찍이 그가 조상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훌륭한 인재를 불러들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이 점을 들어 논해본다면 어찌 그 같은 최후를 면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비평했다. 이들을 처형한 후 사마사는 곧장 후궁으로 들어갔다. 후궁에서는 위나라 국주 조방이 장왕후와 더불어 비밀 조서를 내린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장왕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궐 안에는 지켜보는 눈과 엿듣는 귀가 잠옷 많은데 만일 일이 누설되면 소첩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옵니다. 그런 말을 나누고 있는데 사마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황후가 쏘스라치게 놀랐다. 사마사는 칼자루를 만지며 조방에게 말했다. 신의 부친이 폐하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으니 그 공덕이 주공에 못지 아니하고 신이 폐하를 섬긴 것도 이윤과 다르게 뭐 있겠사옵니까? 그런데도 은혜를 원수로 갚고 공을 허물로 여겨 두세 명의 별 볼 일 없는 신하들을 시켜 신의 형제를 모해하려 하시다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옵니까? 조방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짐에겐 그럴 마음이 없었어. 그러자 사마사는 소매 속에서 용봉 적삼을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럼 이건 누가 쓴 것이냐? 이 물음에 혼이 하늘 밖으로 날아가고 백이 구천으로 흩어진 조방이 벌벌 떨면서 발뺌했다. 그건 그들이 나를 핍박해서 쓰게 되었을 뿐이오. 짐이 어찌 그런 마음을 먹었겠소? 대신이 반역하였다고 함부로 무고하면 무슨 죄를 물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자 조방은 얼른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모든 죄는 짐에게 있으니 대장군은 제발 그들을 용서해 주시오. 폐하는 일어나라. 국법을 폐할 수는 없으니 사마사는 장왕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자는 장집의 딸이니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방이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사마사는 듣지 않고 좌우무사들에게 소리쳤다. 여봐라, 저 여자를 끌고 나가라. 그러자 무사들은 그녀를 끌고 나가 동화문 안에서 흰 비단끈으로 목 졸라 죽였다. 이 일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지난날 복황후가 국문으로 끌려갈 때 맨발로 슬피 울며 지존과 작별터니 이 아침 사마사가 그 일을 본뜸으로 하늘은 자손에게 보응을 가르치네. 제3장. 다음날 사마사는 신하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다. 지금 주상은 술과 계집에 빠져 도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경망스럽기가 기생에 가까우며 모함하는 말을 믿고 어진이가 벼슬에 오르는 길을 막았으니
그 죄는 환락을 일삼던 한나라 창후방보다 심하여 도저히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어. 이에 나는 폭군이던 하나라의 거랑을 갈아치운 은나라 명재상 이윤과 무도한 창후방을 갈아치운 한나라 대장군 곽광의 예를 본받아 새 임금을 옹립함으로써 사직을 보전하고 천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오?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대답했다. 대장군께서 이윤과 곽광의 일을 행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응하고 백성의 뜻을 따르는 일인데 누가 감히 반대하겠습니까? 사마사는 곧 많은 관리를 이끌고 영령궁으로 몰려가 이 같은 뜻을 하려니 태후가 말했다. 대장군은 누구를 세워 황제로 삼고 싶소. 신이 살펴보건대 팽성왕 조거가 총명하고 인자하며 효성스러우니 가히 천하의 주인이 될 만하옵니다. 팽성왕은 이 늙은이의 시아주번이신데 지금 황제가 된다면 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소. 내 생각에 문황제의 손자인 고기항공 조모야말로 성품이 온화하고 예에 바르며 겸손하여 옹립할 만하니 경히 대신들과 함께 천천히 의논해 보구려. 그때 누군가 나서 아뢰었다. 태후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서 그분을 옹립하십시다. 모두들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사마사의 종숙 사마부였다. 이에 사마사는 원성으로 사자를 보내 고기항공을 불러오게 하는 한편 태후를 태극전에 모신 후 조방을 불러 꾸짖도록 했다. 너는 술과 계집에 빠져 도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경망스럽기가 기생 같아 천하를 이어받을 수 없느니라. 마땅히 옥새를 내려놓고 제왕의 자기로 돌아가 지금 당장 떠나라. 앞으로 주상의 부르심이 없이는 조정에 들어와서 아니 될 것이다. 조방은 눈물을 흘리며 태후에게 절하고 옥새를 바친 다음 왕의 수레에 올라 대성통곡하며 떠났다. 몇몇 충이로운 신하가 있어 눈물을 머금고 그를 환송했다. 이 일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조조가 한나라의 승상으로 있을 때 남이과부 고아를 업신여겼더랬지. 리할 수 있었으랴 40여 년 뒤에는 자기 과부 고아가 그런 꼴 당할 줄을. 조방을 대신하여 황제로 옹립된 고기항공 조모는 자가 언사로 조비의 손자이자 동해 정왕 조림의 아들이었다. 그날 사마사가 태후의 명을 받들어 그를 오게 하니 문무백관은 황제 수레인 난가를 준비해가지고 서행문 밖까지 나가 영접했다. 조모가 황망히 답례하니 태위 왕숙이 아뢰었다. 주상께서 답례하시는 법은 없사옵니다. 그러자 조모가 말했다. 나 또한 신하이건을 어찌 답례하지 아니하겠소? 문무백관이 조모를 부축해 난가에 태운 뒤 입궁하려 하니 조모가 사양했다. 태후께서 내리신 조서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내 어찌 난가를 타고 입궁하겠소? 그리고는 걸어서 태극전 동당까지 가자 사마사가 나와 영접했다. 조모가 먼저 무릎을 꿇고 절하니 사마사가 급히 부축해 일으켰다. 안부를 물은 뒤에 그를 태후에게 데려갔다. 태후가 그를 보고 말했다. 내 어릴 때 너를 보고 제왕의 상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천하의 주인이 될 만하구나. 반드시 공손하고 부지런하고 절약할 것이며 덕을 펴고 인을 베풀어 선제를 욕보이지 말거라. 조모는 2번, 3번 사양했다. 그러나 사마사는 문무백관의 계명에 조모를 태극전으로 모셔 그날 새 황제로 옹립했다. 그리고 연호를 가평 6년에서 정원 원년으로 고치고 천하의 대사멸령을 내렸다. 대장군 사마사에게는 통수권을 상징하는 황금도끼를 내리면서 동시에 조회에 들어갈 때 종종 걸음을 걷지 않아도 되는 입조불취의 특전, 임금께 아랠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주사불명의 특전, 칼을 차고 대궐안을 다닐 수 있는 대검상전의 특전을 부여했다. 문무백관에게도 각각 은상이 내려졌다. 정원 2년 봄 정월, 세작의 급보가 날아들었다. 진동장군 관구검과 양주자사 문음이 사마사가 황제를 내쫓은 죄를 묻는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소식에 접한 사마사는 크게 놀랐다. 제4장. 지난날 고구려를 2번이나 침공했던 관구검은 원래 하남 문의 출신으로 자가 중문이었다. 위나라 정원 2년 정월, 그는 사마사가 자기 마음대로 황제를 패하고 옹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분개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소식을 들은 맏아들 관구전이 들어와서 물었다. 아버님은 이 지역의 수장이신데 사마사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군주를 패하고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것을 보시고서도 어찌 편안히 자리만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자 관구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옳다. 그리고는 양주자사 문음을 불러 상의하기로 했다. 본래 조상의 문화였던 문음은 관구검이 부르자 즉시 달려왔다. 후당으로 그를 맞아들인 관구검은 인사를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문음이 까닭을 물어보자 관구검이 되물었다. 사마사가 권력을 전행하여 주군을 폐하였으니 천지가 뒤집힌 것인데 어찌 상심하지 아니하겠소. 그러자 문음이 말했다. 도독께서는 비교적 큰 행정구역을 지키고 계신데 만일 의를 앞세워 역적토벌에 나서신다면 저도 목숨을 걸고 돕겠습니다. 제 둘째 아들 문숙은 어릴 적 이름이 앙으로 혼자서 일면명을 당해낼 만한 용맹을 가졌는데 늘 사마 형제를 죽여 조상의 원수를 갚겠다고 별러왔습니다. 허니 그 아이를 선봉장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리다. 관구검은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술을 땅에 붓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태우로부터 비밀 조서를 받았다 사칭하고 회남의 관리들과 장병들을 모두 수춘성에 불러 모은 뒤 서쪽에 단을 하나 쌓고 흰말을 잡아 그 피를 나눠 마시는 사별의 예를 행한 뒤에 선언했다. 사마사가 대영무도하기에 이제 태후의 비밀 조서를 받들어 회남의 군마를 일으키고 대의에 따라 역적을 토벌하리라.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복종했다. 관구검은 군사 6만을 거느리고 항성에 주둔하고 문음은 군사 2만을 이끌고 성 밖에 나가 유격대로 활동하며 필요에 따라 출격하기로 했다. 또한 관구검은 여러 고을의 경문을 띄우고 각처에 군사를 일으켜 도우라는 영을 내렸다. 이 무렵 사마사는 왼쪽 눈에 생긴 혹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통증과 가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의원을 불러 혹을 잘라낸 다음 부중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남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는 태위 왕숙을 불러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왕숙이 대답했다. 예전에 관운장의 위세가 중원을 흔들 때 손고는 여몽을 시켜 형주를 빼앗고 그곳 장병들의 가족을 위로하며 자비를 베푸니 관운장의 군세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회남 장병들의 가족이 중원에 있으니 서둘러 이들을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며 아울러 군사를 동원하여 그 귀로를 차단한다면 틀림없이 흙더미가 무너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공의 말씀이 지당하오. 다만 내가 눈에 혹을 자른 지 얼마 아니 되어 직접 갈 수가 없구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자니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고. 사마사가 안타까운 듯이 말하자 옆에 있던 중서시랑 종회가 진언했다. 회남 지방의 군사는 강하고 그 예봉은 날카롭습니다. 만일 다른 이를 보내 물리치려 한다면 여러모로 불리하고 자칫 실수라도 있으면 대사를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사마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역시 내가 안 가면 놈들을 깨뜨릴 수 없겠구나. 그리고는 아우 사마소에게 낙양을 지키며 조정의 일을 모두 통솔토록 하고 자신은 병든 몸을 가마에 싣고 동쪽으로 향했다. 그는 먼저 진동장군 제갈탄에게 예주의 군사를 이끌고 안풍진을 따라 수춘성을 공격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리고 정동장군 호준에게 청주의 군사를 이끌고 초성 방면으로 출격하여 퇴로를 끊게 했다. 또한 예주자사 왕기에게 선두부대를 이끌고 진남 지역을 먼저 취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리고 사마사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양양에 주둔하면서 문무관원들을 군막 안으로 불러들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자 광록훈 정포가 먼저 말했다. 관구검은 계략을 좋아하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문음은 용맹하나 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군사를 크게 일으킨 것은 정말 뜻밖입니다. 장강과 회하의 군사는 지금 사기가 왕성하니 함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해자를 기핍하고 보루를 높이사 그들의 사기가 꺾이기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옛날 칠국의 난을 평정한 주하부의 원대한 계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감군 왕기가 반박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남의 반란은 군사나 백성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광구검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군이 가면 틀림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마사가 말했다. 아, 나도 그 말에 동감이오. 그리고는 군사를 이끌고 은수 상류로 올라가 중군을 은수교 옆에 주둔시켰다. 그러자 왕기가 제안했다. 군사를 주둔하기에는 남돈이 더없이 좋은 곳이니 군사를 이끌고 가 오늘 밤이라도 그곳을 점령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광구검이 먼저 가서 취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사마사는 왕기에게 선두부대를 이끌고 남둔으로 가서 군영을 세우라는 영을 내렸다. 이 시각 항성에 머물던 관구검은 사마사가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듣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자 선봉장 가롱이 나서 말했다. 남돈의 지세는 산과 강을 끼고 있어 군사를 주둔시키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위군이 선점하면 내쫓기 어려우니 속히 그곳을 점령하여야 합니다. 그 제안에 따라 관구검은 군사를 일으켜 남돈으로 향했다. 가다 보니 앞쪽으로부터 척후병이 달려와서
아래입니다. 하고 보고했다. 남돈에 이미 군영이 세워졌습니다. 뭐, 군영이 세워졌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이에 관구검이 현장에 직접 달려가 보니 깃발들이 온들판에 휘날리는 가운데 적의 군영이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있었다. 관구검은 본영으로 돌아왔으나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대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입니다. 하고 또 다른 척후병이 달려와서 보고했다. 오나라 손준이 군사를 거느리고 수춘성을 습격하기 위해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에 관구검이 크게 놀라 소리쳤다. 수춘성을 잃으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리고는 그날 밤 군사를 돌려 항성으로 퇴각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